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1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월요일 모닝 브리핑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올려드리죠.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질문거리 가지고 오시면 뭐 종목이든 지수든 뭐 시황이든 뭐 상관없거든요. 오시게 되면 질문 주시면 또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상승 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하나 재밌는 거는 엔비디아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180불 라인 정도는 지켜질 거라고 봤는데 그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진짜 대단한 것은 그 엔비디아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주면서 지수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올라온 자리가 사실은 엔비디아가 최소한 195불, 200불 이런 라인에 와야 되는 지수 자리인데,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 구간에서 살짝만 올라도 지수는 생각보다 쉽게 신고가 구간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 얘가 가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라고 그러면 지수가 여기서 버벅이다가 한순간에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상당히 변곡적인 위치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지수의 마디에도 변곡 자리에 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엔비디아의 방향이 시장의 방향을 좀 더 정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금리나 기대감과 함께 이번 주에 이제 소소한 정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거든요. 과연 이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된다. 지금 미국 시장은 냉정하게는 어려운 자리 아닙니다. 왜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뭐다? 지금 미국은 뭐다? 박스다, 박스. 신고가 가봤자 치고 올라가기 어렵고, 밑으로 내려봤다 꺾여서 쭉 밀려 내려가기 어렵다. 그러니 일봉상에 120평 왔을 때 매수를 이야기 드렸던 거죠. 그 부분 반드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한국 시장은 그렇죠? 재밌죠? 개인들이 변심한 것처럼 막 매수 안 할 것처럼 그러다가 살짝 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죠. 이러한 밀당의 게임이 이번이 끝이다? 아니다. 계속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는 한 땀 한 땀 예측해가지고 오늘 내일을 예측해가지고 하면 예측이 딱 맞았어. 그럼 내 전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나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만약에 한 100포인트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할 겁니까? 뭐 할 거예요? 뭐 매수할 거예요? 반대로 100포인트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갖고 있는 거 다 던질 겁니까? 안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전략에 신경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일요일 나오거나 못 오신 분들은 제가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공개해 놓으니까 보시고, 만약에 공개할 때 못 보셨던 분들은 저희 카페 오시게 되면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제가 링크 그쪽에 걸어 놓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기사 3.0 시즌2 얼리버드 2026년 프로모션 오픈을 했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그쵸? 결국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뭡니까? 이 추세선 하단 라인, 이 구간에 내려오면 뭐다? 매수다, 매수.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더 슈팅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다? 저 구간은 매수. 원래 용기 있는 쪽은 어떻게 된다? 요러고 올라탈 때 매수하는 건데,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추격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뭐다? 이 아래에서 일정 부분 감소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 결국은 이전에 고점 자리 넘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저희 차기사 3.0 당일 전략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5,500, 600 이 중심축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간이다. 저희 주식 시즌2 가족만 되셔도 이 전략은 누구든지 또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특전도 있으니까 같이 살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특이사항은 뭐다? 엔비디아가 전혀 못 올라오고 있다. 120평을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탈해도 다시 바로 올라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얘네 없이 기존에, 그쵸?
이 구간에 있었던 자리들을 왔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올라가면 지수가 조금 더 가벼울 것이고 그대로 좀 꺾인다라 그러면 좀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밟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시장은 하방보다는 반등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는가. 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 박스권 구간에 왔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슈팅이 나왔죠. 슈팅이 나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오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왔지만 슈팅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나 재밌는 거는 이때랑 똑같은 시황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요, 여기. 작년 말. 작년 말에도 똑같은 시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내려온 타이밍이 파월이 한번 밀어 내렸었고, 그 다음에 관세 위협이 한번 밀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제대로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밀려 내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찌됐거나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거는 그때보다 지금이 변동성이 상당히 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한번 움직이면 막 3, 4%씩 날아다녔거든요.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꺾인 흐름이 있지만 그거는 좀 특이한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변동성이 줄어든 채로 이것과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덤으로 하나 특이했었던 거는 생각보다 쉽게 비트코인이 9만 불 라인은 올라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얘 9만 불 라인 이탈하게 되면 미국도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관관계에서는 좀 벗어난 흐름들은 있지만 이쪽의 흐름의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 정도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오게 되면 계속 이야기 드리죠. 음봉이 늘어나고 있고 22평의 저항을 받는다. 이 흐름은 그러니까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구간에 오면 양원 밟고 한번 반등하거든요. 반등을 해도 쭉쭉 뻗기보다는 계속 지금과 같은 핑퐁 방식으로 어떻게 된다? 우하향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이다. 모처럼 개인들이 그쵸? 반등을 해도 밀려도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개인들이 신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황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지수를 한 땀 한 땀 막 살피는 뭐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코스닥이 반등을 했는데 하필이면 바이오 제약으로 반등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강성분들 그러니까 좀 딜레마예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강성분들은 올라도 계속 어차피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매매자분들은 지금 바이오 제약 들어가기 그렇게 쉬운 상황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반등에 바이오 제약이 가게 되면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덜 즐겁다라는 거. 2차 전지가 조금 더 연속적으로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뭐다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언제든 저희 카페 놀러 오시고 일요일날 저녁 9시에 또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